예전 거를 유지할 거냐의 문제인데 1세대를 가입할 거냐 4세대를 가입할 거냐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내가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냐 맞아요. 결국에는 4세대로 갈아타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 유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보험왕 초특급인 저 이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 알아봤는데요. 이제 막 차 몰기 시작한 2030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셔서 저도 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천만 명이 가입한 이 보험,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이죠. 네. 보험료도 다른 보험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꼭 드는 보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실손보험 또는 실비보험 이렇게 줄여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저희가 일상적으로 병원 가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고 되게 이런 거 많이 하는 보험인데도 굉장히 상품 자체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품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상품이에요. 네.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해준다 그래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하고 실제 쓴 치료비 그래서 실비보험이라고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병원 가서 내 지갑을 열어서 치료비를 썼을 때 이 치료비를 해주는 보험이 실손보험, 실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는 편하실 텐데 상품 자체는 심플한 거는 맞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또 의외로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맞아요. 뭐 도수 치료는 뭐 몇 번까지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가장 대중적이지만 가장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이 보험. 근데 실손보험 정말 저희 국민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이 사실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실손보험이 의외로 등한시 됐었냐면 실손보험은 설계사들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별로 없다 보니까 실손보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쪽으로 잘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종합보험 있지 않습니까? 뭐 암에 걸리면 얼마 나오고 뭐 수술했을 때 얼마 나오고 입원했을 때 얼마 나오고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면 얼마 나오고 요런 종합 건강보험 쪽으로 관심을 많이 유도했었던 이유는 진단비 위주로, 진단금 위주로 주는 그쪽에서 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 실제 정말 중요한 이 실손보험은 등한시되는 어쩐지 왜 어쩐지라고 제가 실손보험을 하나 개인 실손을 들어보려고 문의를 드렸더니 단독 실손은 안 해준다. 그러니까 실비보험만 단독으로 들 수 없고 암보험하고 묶어서밖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지금은 맞아요. 그런가요? 예전에는 단독 실손만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보험사에서 그걸 막아놨어요.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손해가 크니까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얼마짜리 이상 암보험을 끼워서 가입하든가 아니면 얼마짜리 이상 뭐 운전자 보험을 끼워서 가입하든가 요런 식으로만 가입을 받게끔 해놨어요,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큰 상품이죠? 손해율이 뭐 110%가 좀 넘는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대안으로 요즘 4세대 실손이라는 것을 보험사들도 그렇고 금융당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세대를 가입할 거냐 4세대를 가입할 거냐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판매되는 건 지금 4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내가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냐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4세대로 전환을 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으니까 예전 거를 유지할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 그 고민도 나이를 먹게 되면 그 고민 자체가 필요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보험료가 너무 예전 건 비싸기 때문에 결국에는 4세대로 갈아타게 돼 있어요. 변화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타먹었어요.
도수 치료 말씀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네. 도수 치료를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빼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실제 병원을 몇 번을 가야 되는 건가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딱 보면 우리나라 보험금 지급받은 사람의 10%가 전체 보험금의 90%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뭐 좀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 가는 게 일상이에요. 가서 도수 치료 받고. 근데 도수 치료 받으면은 이건 어차피 또 통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원비 이상 지급되지 않는 그 한도로 딱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통원비, 뭐 1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통원비가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만 원인데 자기 부담금은 5천 원이라는 네, 얘기죠. 그러면 네. 5천 원만 내면 10만 원어치 보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너무 큰 손해예요. 네.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막 10명 중에 9명은 보험금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가입자 10명 중 6명은 1년 동안 아예 보험금을 탄 적이 없다고 보험금 하더라고요. 아예 청구 자체를 네.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3명이라고 해봤자 네. 뭐 몇만 원으로 그렇죠. 끝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막 1,000만 원씩 받아가니까 실비에 대한 보험료는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는 네.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바뀌면서 네. 환자 본인 부담금도 높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4세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횟수 제한, 금액 제한까지 걸어 놓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이거 예전 실비가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또 다른 단점은 뭐냐? 보험료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내가 1세대 가입자끼리, 2세대 가입자끼리, 3세대 가입자끼리 보험금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구조인 거죠. 이 사람이 막 가서 1,000만 원씩 받았다 했으면 선량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저 무조건 사람의 손해죠. 보험료를 나눠 가지는 건가요? 저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거는 내가 보험료를 내므로써 네, 네. 저 사람만 네, 배부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4세대까지 변천된 겁니다. 네. 근데 전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옛날 보험일수록 좋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유수연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10명이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6명은 아예 청구를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험료는 매달 낸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보험료를 내는 게 뭐 15,000원, 2만 원 정도 낸다면 상관없는데 1세대 가입하신 분들 중에 거의 한 60대 접어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7만 원, 비싼 분들은 막 10만 원도 넘어요. 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병원 치료비를 많이 받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중에 6명은 아예 청구조차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료를 매달 10만 원씩 낸다?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험금을 1년 동안 받지도 못했는데 왜 이 비싼 실비를 위해서 내가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연세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시면 그때는 고민을 하세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네. 예전에 1세대 실비를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네, 왜? 네. 2008년도, 2009년도가 1세대 실비거든요. 10살 때 가입을 했으면 지금 14년이면 24살 아닙니까? 24살이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왜? 아직 그 사람의 피보험자가 나이가 젊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 30대, 40대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1세대 실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험료가 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아탈 수밖에 없으나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판단을 그러면 하면 되겠네요. 그럼 뭐 실손보험을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끌고 가야죠. 네, 네, 그러니까 최대한 가지고 가야 1세대 되는.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잔병치레도 많고 네. 병원도 막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막 네. 이랬다. 그러면 월 납입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한도에서는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조차 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겠네요. 일단 내가 지금 1에서 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네.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병원을 건강을 얼마나 체크해요. 자주 가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사분들이 실손보험보다는 종합건강보험 아, 가입해라 네. 이런 거 권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하죠. 네.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수당이 그렇게 높지 않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수당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종합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흔히 얘기했을 때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니까 그분들이 또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 실손보험은 어찌됐건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하게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 아닙니까? 나중에 나이 많이 먹으면 어차피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없다. 네. 유지할 수 없으니까 실손보험은 버린다는 각오로 지금부터 애초에 종합건강보험을 빵빵히 가입해놔야 된다. 왜? 종합건강보험은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만 내고 나머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강보험을 제대로 준비를 해라. 네. 왜? 실비는 보험료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해지해야 되는 네. 거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판매 기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일단 실비 하나를 똘똘하게 가지고 그렇습니다.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반드시 꼭 알아야 될 필수보험, 실비보험, 실손보험 알아봤는데 그래서 실손보험 저는 되게 어렵게 생각했었거든요. 자기부담금 이건 또 뭐고 1세대, 2세대는 또 뭐고 4세대 전환을 뭐 해마라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딱 똑 떨어지게 대답할 수 없고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마 대부분 시청자분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